어젯밤 푹 주무셨나요? 잠을 조금밖에 못 자 피곤하신가요? 수면은 건강한 삶을 이야기할 때 식사, 운동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행복도가 극단으로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급 매트리스 매출이 증가하고 수면 관련 상품은 늘 인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잠을 잘 자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최고의 수면법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스미아 료는 수면 컨설턴트로서 지금까지 6만 5천 명 이상의 직장인을 만나 숙면을 돕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평균 수면 시간이 최하위를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수면 환경이 가장 나쁘다고 할 수 있지요. 저자는 잠을 잘 자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푹 자고 싶은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숙면하고 싶은 이유가 없었다. 매일 수면이 부족하거나 아침에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다지 개선해야겠다는 강한 욕구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 수면은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몸무게나 허리둘레 같이 명확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 중에 가장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잠을 푹 자지 못하면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없고, 그러면 아침에 글이 잘 써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밤 숙면을 취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밤에 푹 자고 일어나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수면 부족을 방해하는 요소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첫째, 월요일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평일과 주말의 수면 패턴이 다릅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주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는 영화를 보고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잠을 잡니다. 하지만 일요일 밤에는 다음날 남편도 출근하고 저도 아침부터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게 부담이 됩니다. 저자는 주말에 신나게 놀더라도 월요일에는 피로를 다 회복하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주일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일주일 내내 업무 효율이 떨어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잠을 깰 때는 아침 햇살 대신 조명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을 깨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태양빛의 색이나 일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겨울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몸을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저자는 빛의 밝기와 색을 조절할 수 있고 타이머 설정이 되는 조명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길 추천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스마트 조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기 위한 조명은 하얗고 강한 빛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전에 반신욕하기입니다. 매일 몸을 담그기에는 수도 요금도 걱정되고 반신욕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욕조를 없애고 샤워기만 설치한 가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숙면 관점에서 보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심부 체온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고 체온이 느리게 올라가는 여성이나 귀가 후 꾸벅꾸벅 졸아서 체온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반신욕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도 여름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반신욕을 하는데 확실히 반신욕을 하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피로가 확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몸도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되면서 숙면을 취하기 좋은 상태로 바뀝니다. 반신욕을 할 때 물 온도는 지나치게 높은 것보다는 40도에서 41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넷째, 자는 동안에는 위를 완전히 비워두어야 합니다. 유명한 스페인 축구팀인 레알 마드리드에는 취침 3시간 전에 메인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밤늦게 식사하면 그만큼 자는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할 정도로 이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위는 소화작용을 할 때 먹은 것을 섞거나 장으로 보내는 등 과격하게 움직입니다. 자는 동안 몸속에서 그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되도록 저녁을 일찍 먹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퇴근이 늦어진다면 집에 가서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저녁 시간이 되면 우선 가볍게 먹고
집에 와서 한 번 더 가볍게 먹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째, 자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면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여전히 긴장 상태이거나 근무 시간에 나쁜 자세가 그대로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새우등이 됩니다. 등과 어깨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폼롤러입니다. 폼롤러는 원기둥 모양의 기다랗고 딱딱한 물건입니다.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은 폼롤러 위에 누워 3분 정도만 왔다 갔다 움직이며 등을 펴주면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폼롤러가 없다면 맨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면 됩니다. 두 손을 깍지 낀 후 머리 위로 끝까지 뻗습니다. 겨드랑이까지 자극이 느껴지도록 5초 정도 지속한 후 숨을 내뱉으며 팔을 빠르게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발목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발목을 반대 방향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 동작 역시 5번 반복합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폰 야간 모드를 활용합니다. 우리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의지만으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지친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심야 시간에는 더 통제하기 힘들겠죠. 의지만으로 벗어날 수 없다면 시스템이나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야간 모드를 사용하여 지정한 시간대에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흑백 화면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스크린 타임 기능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정한 시간대에 강제적으로 스마트폰이 잠겨지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 보이면 하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잠을 잘 자기 위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월요일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도록 스케줄을 조절하자. 둘째, 잠을 깰 때는 아침 햇살 대신 조명을 활용하자. 셋째,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자. 넷째, 자는 동안에는 위를 완전히 비워두자. 다섯째, 자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자입니다. 매일매일 숙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최고의 수면법이었습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